오늘 사연은 박정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새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며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지요.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젊은 시절 통역 일을 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통역을 했었지요. 당시 저는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책과 언어를 좋아해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게 즐거웠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접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시골에 내려와 가정을 이루면서 제 꿈은 자연스레 희미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실 그땐 다 그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걸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팔자가 세진다. 애들도 다 이상하게 큰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조용히 살면 되지. 외국어는 무슨 외국어야?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댁의 말이 곧 법이었고 감히 대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배운 게 많아서 문제야. 그냥 여기서 살면서 밥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면 돼.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베갯니들 적시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식구들 밥을 차리고 논밭일을 돕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눈치 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한심해서 못 봐주겠어. 어디서 주워온 계집애인지 하는 꼴 보니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외국어라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쓸데없는 거 배워서 뭐하게. 그럴 시간 있으면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엄마, 그래도 요즘 세상은 외국어라도 할 줄 알아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해라.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모두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몰래 외국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중얼거리며 단어를 외웠고 남들이 모르게 외국 서적을 사서 밤마다 몰래 읽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 서울로 대학을 보냈지만 아이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더군요.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아이들 학비로 보냈습니다. 남들은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장만해야 노후가 든든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직 아이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자리 잡고 나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엄마,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손주들 봐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시골에서 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서울로 올라오셔서 손주들이랑 지내세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한테 영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 애들은 다 영어 유치원부터 다녀요. 어머님이야 시골에서만 사셨으니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울 올라와서 애들이랑 놀아. 외국어 공부 같은 건 그만하시고. 요즘 AI 번역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걸 사람이 직접 배워요? 며느리의 말도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어머님 세대는 적응이 힘드시죠? 그냥 저희 도와주시면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거다. 처음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논밭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뭐하러 시골에서 혼자 고생을 사서 해요. 아이고,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겠냐.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싫다. 그러자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고집도 세다. 요즘은 다르다고요. 촌스럽게 살다가는 뒤처져요. 큰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집에 내려와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살아? 창문에 먼지가 잔뜩이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먼지 좀 쌓이면 어때? 이 집에서 내 시아버지랑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곳인데.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정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세련되게 사셔야죠. 며느리는 자꾸 저를 촌스럽다, 낡았다, 고집만 세다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엔 김치를 담가 보냈더니 큰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어요. 직접 담그느라 힘쓰지 마세요. 그런 거 보내시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건데. 그러자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정성 부리는 거 안 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나요? 작은아들도 서울에 올라오라고 성하였습니다. 한 번은 작은아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젓가락질을 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이제 손도 떨리시는데 뭐하러 시골에서 밭일을 해요? 그런 거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농사일하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러자 작은아들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는 다들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농사일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세상엔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키우려고 논밭을 일궜는데 그걸 쓸모없다니. 작은 며느리는 밥을 먹다가 슬쩍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손주 봐주려고 평생을 살아온 건 아닌데 내가 쓸모없어진 걸까? 그런데 집에 오면 항상 저를 지적하고 깎아내리던 큰 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손자들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요즘 애들은 참 장난감도 많네라고 말했더니 큰 며느리가 웃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은 어르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시면서 손주나 봐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이었나 싶어 속이 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거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애 좀 봐주러 서울에 빨리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 케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애들 보러 올라가라.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애 봐주는 것도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고요. 저는 황당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시어머니를 그저 애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회사 일에 집중해야지 어르신들이 세상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애들 봐주시면 저희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손주 보면서 살라는 거니? 내가 지금껏 농사 지으며 너희 아버지 떠난 후에도 혼자 자식들 키워왔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단 말이냐? 그랬더니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다 그냥 손주 보면서 편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챙기시고 집에서 쉬세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내 앞에서 보여줄 날이 올 거다. 결국 큰 며느리의 끈질긴 성화에 저는 손주들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지만 자식들이 힘들다니 그래,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우면 되지 싶어 마음을 다잡고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기분이 몹시 언짢아지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며느리는 제게 짐 풀 틈도 주지 않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 학원 스케줄 좀 외워두셔야 해요. 수학학원은 월수금, 영어 과외는 화목토, 그리고 피아노랑 태권도도 있어서 시간 맞춰서 데려다 주셔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참인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일부터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뭐 하길래 내가 애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니? 그러자 큰 며느리는 짜증을 내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저희는 너무 바빠요. 요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 사는 거 아세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꼬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냥 집에서 쉬시던 어머님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놀면서 살아왔다는 거냐 싶었죠. 하지만 꾹 참고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거든요. 요즘은 영어로 매일 회의하고 보고서도 다 영어로 써야 해요. 솔직히 어머님 세대랑 저희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며느리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씩 웃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냥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고 애들 잘 챙겨주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은 어머님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뭘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를 철저히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저에게 맡긴 뒤 하루 종일 회사 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며느리는 저를 그저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속이 터진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가 정말 회사 큰일 나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그러니?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유럽 투자자들이 오는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역사가 펑크를 냈어요. 그것도 그냥 영어 통역사가 아니라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제야 상황을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맡은 프로젝트가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 자리였던 겁니다. 유럽 투자자들 앞에서 제대로 된 통역을 해야 하는데 통역사가 없으니 회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쥐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어. 계약이 코앞인데 통역사가 취소라니. 다른 사람을 급히 구하려고 해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둘 다 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무시하며 어머님 세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중요한 순간에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연신물을 들이켜며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인데 통역사가 없으면 어떡하죠? 프랑스어와 독일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유럽 투자자들이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통역 하나 때문에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지. 그때 며느리가 회의 중이던 노트북을 닫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어디서 프랑스어랑 독일어 둘 다 되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그래. 프랑스어와 독일어 통역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요? 아니, 어머님이 프랑스어랑 독일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무슨 농담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머님이 아시던 시대랑 달라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구나.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과거에 뭐 하셨는데요? 그냥 농사 짓고 애들 키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농사도 지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순간 며느리와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누비던 시절이 있었어. 유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고, 그때 내가 통역했던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와 독일어였단다.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유엔 회의에서 통역을 하셨다고요?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유럽과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던 통역사였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이고 심지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알지. 그 순간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어머님이 정말 유엔 회의에서 통역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손주나 보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젊은 시절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일했단다. 그때 내가 맡았던 통역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와 독일어였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느냐. 그런데도 며느리는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그게 아무리 옛날에 하셨다고 해도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프랑스어, 독일어 좀 한다고 이 회의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용어도 많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러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는 그녀로서는 저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농담하지 마. 요즘 그런 통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라도 해볼까? 며느리와 큰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테스트요? 그래. 지금 회사에서 문제되는 게 프랑스어랑 독일어 통역 아니냐? 마침 유럽 투자자들이랑 화상회의가 잡혀 있다고 했지? 내가 직접 통역해보면 되겠구나. 아니,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허둥대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켜둔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상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고 유럽 측 대표들이 하나둘씩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이세요? 저분이 프랑스 투자 대표고 저쪽은 독일 대표예요. 두 분 다 엄청 빠른 속도로 얘기하실 텐데 솔직히 어머님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괜히 실수하시면 회사 망신이라.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곧 회의가 시작되었고 프랑스 투자자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Bonjour à tous, merci de nous accueillir aujourd'hui.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어 독일 투자자가 빠른 속도로 독일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Wir hoffen auf ein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mit Ihrem Unternehmen. 저는 다시 자연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귀사와 성공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간 화면 너머의 프랑스와 독일 투자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Fantastique! Wer ist diese talentierte Dame? 며느리는 입을 딱 벌린 채 노트북 화면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촌스러운 할머니 취급하던 그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엄마가 진짜 통역을 한다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통역을 맡게 된 박정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adame Park, votre accent est impeccable. Vous avez une grande expérience? Ich habe viele Jahre lang als Übersetzerin gearbeitet.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며느리와 큰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렇게 화상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며느리네 회사 대표가 저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통역을 맡아줄 것을 제게 요청했죠. 그렇게 회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회사의 대회의실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도 정신없이 서류를 들고 체크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계약이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예요. 실수라도 하시면.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보면 알게 될 거다. 곧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며 유럽 투자자들이 입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독일 대표, 스페인 대표, 그리고 영국 대사관 관계자까지 모두 위험 있는 태도로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일어나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번주 Welcome to our company.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today. 하지만 대표의 발음은 어눌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빠른 속도로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Nous aimerions entendre parler des détails de votre plan d'investissement. Pourriez-vous nous expliquer les bénéfices potentiels? 그 순간 저는 침착하게 프랑스 대표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Bien sûr, nous allons vous donner une explication détaillée sur les bénéfices potentiels de cet investissement. 프랑스 대표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h, Madame parle français couramment. C'est impressionnant. 그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독일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Könnten Sie uns erklären, welche spezifischen Vorteile diese Partnerschaft für beide Seiten bringen könnte? 저는 즉시 독일어로 답변했습니다.
Selbstverständlich. Diese Partnerschaft wird nicht nur ihre Marktpräsenz in Asien stärken, sondern auch neue Geschäftsmodelle ermöglichen. 독일 대표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nglaublich. Sie sprechen Deutsch perfekt. 그때 스페인 대표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Parece que tenemos aquí a una experta en idiomas. ¿Podría explicarnos más sobre la expansión del mercado? 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Por supuesto, la expansión de mercado beneficiará a ambas partes, permitiendo una mayor integración y cooperación.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저를 가리켰고 회사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투자자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Madame Park, vous avez travaillé comme interprète pendant combien de temps?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Pendant plus de 10 ans, j'ai travaillé avec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participé à de nombreuses conférences mondiales. 10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여러 세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C'est un honneur de travailler avec vous. 독일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Ihre Fähigkeiten sind bemerkenswert. Diese Zusammenarbeit wird großartig. 회사 대표는 감탄한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런 보물 같은 분이 계셨다니.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은 회사 측과 계약 서류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Nous sommes convaincus que cet accord sera un succès.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Wir freuen uns auf ein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이렇게 해서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고 손주나 보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그리고 사람을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손주 보는 할머니가 아닌 존경할 만한 인생의 선배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늙은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